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아우, 뭐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저거 안 바꿨구나. 참, 저거 바꿔요. 바쁘다. 저거를 안 바꿔놨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데뷔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다음에 타점 먹방이라고 하죠. 타점. 바빠. 빵. 됐고. 하나가 개막전 2연승을 한 게 20년 만이랍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20년 만에 지금 개막전 2연승을 했대요. 원래 우리가 개막전 워낙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길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또 다시 김희식 감독님 시대로 넘어가야 하는 그렇다고 하대요. 정말 진짜 오랜만에 두 경기를 다 이겼어요. 내심 바라기는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키움전이다 보니까 키움이 아무래도 비교적 약세이고 우리가 좀 더 역할을 좀 하려면 내일 다음 주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하려면 다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20년 만에 개막전 2연승 하게 됐습니다. 이연승 이렇게 해야겠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게. 근데 왜 와일스는 왜 안 나온 거예요? 내가 어제 물어본다는 걸 깜빡했어.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와일스도 뭐 부상이에요? 내가 그 조영건 선수 부상인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김윤아 선수하고 부상인 건 알고 있었는데 홍성은 아들 던지는 거 맞습니다. 이름이 뭐더라? 그 선수가 정말 잘 던진다며요. 잘한다고는 들었었는데 그냥 주 2회 등판시키려고? 하긴 주 2회 등판시키기가 보기가 좀 까다롭기는 하지. 홍화철 맞아. 잘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중학교 때 뭐 이야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요즘은 모르겠네요. 공은 빨라요? 에러가 컸죠. 확실히 그때 에러가 진짜 컸지. 지명은 안 될 것 같다고? 아쿼 이닝 제한 허구원이 허락할까요? 그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발 투수를 시키지 말자 이거거든요. 그 아시아 쿼터를 선발을 시키면 우리가 국내 선수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도가 없다. 그것 때문에 이제 아시아 쿼터는 불펜에 한정시키자라는 주장이 작년부터 있었어요. 작년부터. 근데 감독끼리는 굉장히 일단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은 했고, 뭐 감독 감독단에서 이제 그게 결정이 되면 보통 단장들도 따라주거든요. 그래서 뭐,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올 시즌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겠지만 내년 시즌부터는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김경문은 왜 창성하는 거냐고요? 잘 생각해봐요. 왕해청 선수가 잘하든 못하든 내년에 왕해청이 있을까요? 생각해봐봐. 내가 왕해천이면 어느 정도 성적내고 난 일본으로 갈 것 같은데. 내년에 왕해청 선수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아니지. 왕해청 선수는 기본적으로 일본 쪽에서도 인정을 어느 정도는 받았던 선수니까. 대만도, 특히나 또 대만 같은 경우는 일본 쪽에 더 그거 되기도 하고. 성적이 그걸 떠나서, 가겠다고 하면 못 막아요.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내년에 왕해청 선수가 우리랑 계약할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져요, 솔직히. 일단 아이싱은 한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꿈이 있다고 하는 선수인데, 일본이 안 되면 메이저로 뛰겠지 뭐. 그쪽으로 꿈도 있다는데. 아이싱은 하고 있다고 들었고, 벤치에 그냥 앉아 있는 걸 보면 다행스럽게도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시행될지 안 될지는 뭐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김경문 감독은 올 시즌이 끝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승을 한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로 뭐 반대할 이유는 본인 입장에서는 없었나 보죠. 이게 왕일청이 아니더라도 선발형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도는 있긴 할 텐데, 어쨌든 왕일청 선수가 왜냐면 이게 선발로 뛸 거라고 하면 솔직히 뭐 그렇기는 한데, 물론 미국 같은 경우 그냥 불펜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면 그 정도 공이면 불펜 정도는 가능하겠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래 슬라이더 계속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그게 제구가 되고 각이 크게 유지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작아지면 좀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슬라이더이니까요. 오늘은 그래도 뭐 버텨줬지 뭐. 솔직히 잘 던졌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첫 경기 치고는 잘했다고 봐야지. 왕희청 선수는 27인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잘해가지고 메이저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야. 솔직히 정말 잘해서 잘하고 미국 가라. 그게 나아.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 낫지. 어설픈 성적을 내가지고 우리랑 내년에도 같이 하자. 그거는 좀 그건 좀 그래. 진짜 잘 해가지고 메이저 도전하기를 바라는 게 우리 입장에선 더 그게 더 좋은 거긴 하지. 망희정 선수가 아시아 쿼터로 뽑을 수 있는 거의 최상타예요. 최상타. 솔직히 이 정도의 선수를 데리고 올 거라고는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퓨처스에만 있었으니까요. 1군에 올라가야 돈을 많이 받으니까. MLB반은 상위 5% 안 해야 된다고? 거기도 일본도 이게 평균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어쨌든 야구라는 스포츠의 특성이 어쩔 수 없어요. 최고의 선수와 그렇지 못한 선수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그걸 갖고 뭐라고 하기엔 좀 그래. 원래 야구라는 스포츠 특성상 위아래가 큰 건 빈부격차가 큰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연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리그 수준에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그 수준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는 선수들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일본에서는 제대로 성적을 못 내는 실력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선수가 지금 당장 일본 선수가 중에 이제 우리 리그에 뛰게끔 할 선수들이 없잖아. 결국 뛰는 선수들은 성적 내는 선수들은 뛸 수밖에 없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 퓨처스는 이겼죠. 기움 수비 위치 이게 예전부터 느끼는 거기는 하지만 어제도 솔직히 말하면 그 끝내기도 시프트 때문에 저는 끝내기가 됐다고 보긴 하거든요. 이게 강백호 선수가 워낙 당기는 유형이다 보니까 시프트를 옮겨놔요. 근데 옮겨놓기는 하는데 그 바깥쪽을 약간 빗맞히는 듯하게 그 밀어칠 수도 있는 선수라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 시범 경기 때부터 그랬어. 시범 경기에 강백호만 나왔다 그러면 다 옮겨놉니다. 근데 강백호 선수가 이정우 선수보다도 더 좌익수 방면에 공이 더 가는 선수인데 그걸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 상무만 이기면 올해도 왕조 가능하다. 물론 더 강해지기는 할 겁니다. 내려가는 선수들이 있으면. 그래서 어쨌든 아까 질문 나왔던 게 그 아시아 쿼터들 이제 불펜 그 얘기잖아요. 불펜 한정. 아마 3이닝으로 한정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롱맨으로 쓴다고 하면 한 3이닝은 던지게끔 하니까 일단 감독끼리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일단 들려오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감독끼리 하면 단장 올라가면 저기 거의 대부분 결정은 사장단에서 하는 거니까 보통은 된다고 봐야죠. 다만 영경혁 감독이 아니라 두산 감독이 누구다? 저기 김원영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좀 더 확실한 저기가 됐겠지만 그거라도 해야지. 이게 이제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고 아마 내년에 할 거예요. 해더라도. 시프트 하면 공이 어디로 올지 대략 예측이 가지 않나요? 근데 그게 이제 통계로 하는 거기도 하고요. 이게 메이저리그하고 우리 리그하고 좀 다른 부분이 또 있기도 한데 기본적으로는 통계예요. 기본적으로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수한테만 좀 시프트를 걸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예를 들어서 시프트를 옮겨 놓으면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바깥쪽으로만 투구한다. 요즘 안 그래요. 옛날 시프트 할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시프트를 옮겨 놓으면 단기라는 이유로 바깥쪽에다가 놔서 뭔가를 한다. 아니면 몸쪽 깊게 들어가가지고 당기세요라는 걸 한다. 뭐 바깥쪽도 높은 공이나 뭐 이렇게 이렇게 그 선수가 어느 포인트에서 가장 당기는지를 이제 파악하고 뭐 그렇게 볼배합을 한다. 그게 있었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그냥 그대로 볼배합은 그대로 합니다.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프트 할 때도 예전에 그 얘기 나왔었거든요. 수베로 감독 때는 워낙 그거를 그 신봉하던 분이니까 그 시프트를 신봉하던 분이니까 그때 이야기가 참 많아. 그때 그런 이야기가 참 많았었는데 수베로 감독조차도 시프트 할 때 볼배합 그거 따로 있지 않다. 그냥 하는 거다. 하는 가운데서 그냥 수비 위치만 옮기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통계지고 전략이고 그런 거죠. 개인적으로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요즘 나오는 이야기는 시프트를 할 때 그냥 강하게 쳐라. 그냥 앞에만 보고 강하게 쳐라. 왜? 그 정상 수비 위치는 가장 공이 많이 오는 곳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강하게 치면 그쪽으로 가지 않냐 전면에. 근데 그쪽에 수비수가 없다. 그러면 강하게 타구 속도를 강하게 하면 그건 무조건 안타가 될 거다. 그러니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앞에다 두고 그냥 강하게만 때려라. 그러면 안타다. 시프트를 옮겨 놓으면 땡큐 하면서 강하게 쳐라. 요즘은 이렇게 말하죠. 요즘은. 그래서 메이저는 이미 그거를 우리도 그렇고 다 막아놓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소프트한 시프트는 남아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아. 그것도 결국 그냥 선택의 문제예요. 타자는 제한할 게 없지 않아요? 타자는 뭘 제한해야 돼? 타자는 제한할 게 없죠. 타자는 제한할 거리가 없죠. 포수 제한이요? 포수 제한. 오늘 키움이 하나 때 갖다 댄 게 투수 교체가 이상했어요. 맞아. 랜더님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와일스 왜 안 나왔어요? 그 선수 왜 안 나온 거야? 그냥 진짜 아까 또 말씀 나왔던 것처럼 그냥 그 일주일 2번 등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이유만 있는 거예요? 걘 그냥 더 봐야 된다고? 그냥 그냥 그 이유만 있는 건가 보구나. 그냥 기세? 박찬혁 선수 좋던데 좋은 선수예요. 다만 오늘은 좀 불만이었어. 좀 처음 보는 선수의 공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쳐야 되는 선수가 너무 봤던 건 좀 아쉽긴 해요. 그런 게 안 올라왔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하영민 선수도 똑같지 않나?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하영민 선수가 와일스가 나오는 것보다는 하영민 선수가 나오는 게 좀 더 편했을 테니까 우리 입장에서 뭐 그렇게 그거 한 건 아니지. 명명을 담그려고 하냐? 어. 일단은 그러면 한번 오늘 거 잠깐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오지원 선수 칭찬하는 김경문 감독 기사가 나왔었고요. 이거는 뭐 넘어가고 불펜들 오늘 아침 내일 아침에 올라갈 게 필승조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필승조가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보면 특히나 박준영 선수가 좀 정해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박준영 선수를 앞에 쓸 건지 뒤에 쓸 건지 아직까지 좀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7회 윤산호 선수가 나온다는 거, 8회 정우주 선수가 나온다는 거, 요것만 일단 이틀 동안은 지켜졌어요. 요게 이제 박준영 선수가 어제 같은 경우는 6회인가에 나왔었고 오늘은 9회 나왔었고 지금 박준영 선수가 좀 왔다 갔다. 그리고 김도빈 선수 같은 경우가 작년에 김범수 선수 역할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범수 선수가 원포인트도 있지만 주자가 나갔을 때 좀 주자를 처리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김도빈 선수에게 맡긴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짧게 그냥 주자가 있을 때 딱 나가가지고 딱딱 처리하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주자 있을 때 올라가서 던졌어요. 일단 괜찮죠? 일단은 김도빈 선수는 이렇게 되면 활용도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 같고 박준영 선수를 어디에다가 놓을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 순번대로 한다면 작년에 이제 양상원 코치가 이제 세이브 상황이 아닐 때 프라이머리에게 마무리 역할을 시키는 그런 운영을 해왔었는데 그걸 빗대서 본다면 박준영이 프라이머리를 하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원래대로 이제 생각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정우주 선수니까, 그러니까 두 명이 아직은 결정된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박준영 콜업 그렇겠지. 주승우 선수는 수술하고 군대. 설정지 9경기 등판에 140 타고 던지게 했다고. 그 다음에 라인업은 똑같습니다. 바뀐 거 없어요. 그다음 오늘 왕해창 선수 1회 때는 1회 때는 생각보다 잘 넘어갔어요. 이주영 선수가 풀카운트 승부해가지고 만약 볼넷 나왔으면 좀 위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왕해창 선수가 삼진으로 잡으면서 1회는 좀 쉽게 넘어간 경향이 좀 있고 2회 때는 이게 찍히긴 포크인데 체인지업이었던 그냥 속구였던 것 같아요. 속구가 몰리고 약간 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실투가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적시타가 나왔습니다. 슬라이더인데 약간 그게 떨어졌어야 돼 떨어지지 않고 그냥 밀려 들어가는 부분들, 그 부분이 이제 적시타로 이어지는 부분이었고요. 3회, 4회, 5회는 나이스. 점수 차이가 있으니까 점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안 던져주면 선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일단 나이스하게 정말 잘 던져줬고 점수 차이가 있는 부분을 잘 이용했어요. 그리고 6회 때 좀 아쉬웠죠. 몸에 맞는 볼, 안타, 삼진, 폭투, 볼넷. 제가 계속 왕해창 선수 말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주자 형성됐을 때 확실히 흔들려요. 이게 지금 당장은 왕해창 선수 공을 모르니까, 적응이 안 됐으니까, 분석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건데 뭐 이겨나가겠지만 변화구 부분에서 커맨드 부분이든 각이든 좀 더 보완할 필요는 있어요. 89부터는 구속도 떨어졌고 말씀드렸다시피 김도빈 선수는 딱
주자 나와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오늘 경기는 끝났고, 그래서 솔직히 호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호투라고 왜냐면 5.1이니까 3실점이에요. 솔직히 김도빈 선수가 최소 실점으로 막아줬지, 그대로 맡겼다고 한다면 더 많은 점수를 좀 내줬을 가능성이 높긴 하겠죠. 그래도 첫 경기 치고는, 첫 경기 이제 이맘때 이제 빌드업이 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몸이 약간 말이 좀 따뜻해지면, 여름쯤으로 넘어가면 그때 이제 투수들이 좀 더 확 올라오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그래도 잘 버텨줬다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잘 버텨줬다. 호투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이선발 역할 바라는 거 무리입니다. 맞죠? 그것도 맞고. 그런데 4, 5선발을 해도 똑같아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근데 이게 5점대야, 5점대. 아무리 4, 5라도 5점대 선발은 그건 좀 그러니까. 잘 됐다고 할 수 없다. 그건 없는 거니까. 그리고 뭐 2회 때부터 오재원 선수 2타점 적시타, 심우준 적시타에 오재원 2타점 적시타 역전했고, 강백호 선수가 날라다녔죠. 투런 홈런에 2타점 적시타. 그 다음에 6회에도 강백호 선수 그 실책, 요것만 아니었으면 키움이 좀 따라붙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을 텐데, 확실히 실책이 나오면서 이득점이 된 부분, 여기에 이제 최현성 희생플라이까지 이어지면서 그냥 승기를 완전히 그냥 무력화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번대로 윤산흠, 조동욱, 정우주 선수가 올라왔어요. 정우주 선수 구위 좀 확실히 올라왔더라고요. 무브먼트가 생겼습니다. 무브먼트 없이 그냥 밀려 들어가는 공이 아니라 확실히 차고 나가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행스러운 부분. 그 다음에 정우주 선수 8회 때도 무력화시켰다. 마지막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더 잘하면 일본 간다니까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야. 더 잘하면 한국에 없을 거니까. 근데 문제는 애매하게 하면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라는 거지. 10년 장수 악화 가자. 10년 동안 이렇게 그냥 비슷하게 던지는 건 그것대로 문제인데. 뷰케를 채워주냐 문제지. 그건 기대하기가. 너무 큰 거 바라는 거라고? 근데 바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할 수도 있어요. 변화구가 다 밋밋해 보이던데요. 냉정히 말하면 결정구라고 말할 수 있는 구종은 없고요. 그냥 던질 수 있는 구종들이 있는 거죠. 냉정히 말하자면. 그래서 맨날 말하는 게 산체스잖아요. 제가 맨날 산체스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서 결정구라고 말할 만한 구종 자체는 없어요.
그냥 직구지, 직구. 결정구는 직구. 그러니까 아까 또 이야기를 하자면 에르난데스가 약간 애매해. 에르난데스가 처음 볼 때 그 제구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결정구가 떨어지는 브레이크 저기 오프사이드 구종이 없으니까 거기가 좀 애매해. 왕의정이 더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KT 타자들 매섭던데요. 그 타선도 만만치 않아요. 확실히 김현수 선수 들어가고 이강민 선수 잘하고 그러면서 생각보다 승부조화가 맞춰졌어. 오버, 오버페이스? 그것까지는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냥 빌드업이 덜 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시범 경기 단 2경기 던졌어요. 그게 오버페이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진짜 그게 오버페이스잖아? 지금 당장 용병 구해야 돼. 2번 던져서 2번. 시범 경기. 보통 1, 2선발들 시범 경기 때 3번 등판을 해요. 근데 에르난데스는 2번 등판했어. 근데 그게 오버페이스면 진짜 빨리 구해야 돼, 빨리. 진짜 빨리 구해야 돼. 팀 형평성 선발시키는 거지 불펜이 맞는 것 같고. 정상적으로 시작했으면 괜찮았으려나. 저희 30년 아니 20년 06년 그러니까 김희식 감독님 시절 그 한국 시리즈 갔을 때 준우승했을 때 그때 그 2번 이기고 지금까지 못했죠. 솔직히 말해서 개막전을 2번 이겼는데 뭐 그동안 18시즌하고 저기 작년에 이겼는데 뭐. 망했전 던지는 거 보려고 한국 방송 봤다고요? 그렇게 하긴 뭐. 원래 일본 방송도 만약에 우리 선수가 나가면 우리도 뭐 중계해줬으니까. 이승엽 감독 있을 때도 일본 리그 중계해줬잖아요. 대만도 똑같겠지. 메이저도 똑같은데. 다 김희식 감독님 시절이죠. 다 김민식 감독 시절이고, 김민식 감독님 시절 넘어가면 항상 99년이에요. 99년, 96년 항상 그때까지 올라가지. 당분간은 왕해정의 선발일까요? 왕해정이 지금 당장 불펜으로 갈 방법은 없습니다. 갈 도리는 없어요. 그냥 끝까지 그냥 선발이지. 무조건 선발로 안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잘하기를 바라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최고로 잘해주고 일본이든 미국이든 사요나라 해달라 하는 게 낫단다. 그게 나아. 그냥 애매하게 하지 말고 어차피 불펜으로 갈 거면 물론 왕혜정 선수가 불펜으로 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그게 확정되면 왕혜정이 있으라고 해도 난 선발한다고 나갈 텐데 거의 감독진 쪽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고 이게 좀 공감대 형성되면 거의 똑같을 텐데 그냥 열심히 해주고 열심히 성적 내서 미국 가세요 하는 게 낫다. 준서 선발하는 건 죽어도 못 보고 나고 이원석 올라오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오늘도 퓨처스 라인업 보니까 이원석 선수는 안 나왔더라고요. 부상이 많긴 많나봐요. 그리고 정은원 선수는 경기 나서고 있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키움전에도 나왔다고 봤어요. 다행히 부상이 맞나봐. 준서도 솔직히 5.6이닝에 30점 해줄 수 있는데 그건 그렇지. 그건 그렇지. 네. 지금 2할 8푼인가? 2할 8푼인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2루수로 나오기는 할 거예요. 아니요, 오늘 어제지. 어제 준서 나왔는데 그 2이닝 그 불펜으로 던졌습니다. 선발 안 던졌어요. 아마 올라와도 불펜으로 쓸 거예요. 빨리 그걸 결정하고 구단이 좀 진짜 생각 빨리 해서 진짜 불펜으로 쓸 거라면 근데 보내야 되는데 선발 쓸 거면 몰라도 2군에서 적어도 3할 5푼은 쳐야 올라올 텐데 그렇긴 하죠. 냉정히 말하면 올 시즌은 힘들긴 하지. 그쵸. 박준영 선수도 그렇고 정우주 선수도 그렇고 선발로서도 매력적인 선수기는 하죠. 뭘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박준영, 정우주는 선발을 시켜도 필승조를 시켜도 마무리를 시켜도 자기 역할은 할 선수들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박준영 선수는 불펜 쪽이라고 생각하긴 불펜 쪽이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선발도 가능하지.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이제 박준영 선수를 이야기하면서는 이제 이영하 선수 많이 이야기를 해요.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이영하 선수가 딱 그렇잖아. 선발 도전도 하고 필승도도 하고 마무리 딱 박준영이 딱 그래요. 정우주도 마찬가지고 우주도 딱 언젠가는 앞으로 갈 수 있죠. 왜냐면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문동주 선수도 해외 진출의 꿈이 아예 없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항상 말하지만 저는 왕해청도 똑같고 문동주도 뭐 그렇고 선발로는 모르겠지만 불펜으로는 지금 당장 가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불펜으로는.
연투가 좀 걱정되기는 하지만 뭐 닥치면 못하겠어. 선발해주면 더 좋은 거고, 그걸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좀 아예 그냥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데뷔를 해야 되잖아. 선발이라는 게 얼마나 키우기 힘들어. 진짜 그걸 키우려면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솔직히 찾아야죠. 준서도 얼른 군대 갔다 오고, 안 그래도 성장시키기 어려운 게 선발인데. 텐덤으로요? 요즘은 메이저도 텐덤 잘 안 하지 않아요? 오프너도 잘 안 하는 것 같기는 하던데. 요즘은 생각해보니까 요즘은 그렇게 그런 거 잘 안 하긴 내가 몰라서 그런가? 내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텐덤 한다는 이야기, 오프너 한다는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네. 한때 유행이었는데. 서울과 이겼다고 밀어내기로? 근데 일단 운동주 뒤에 멈상백을 붙이는 텐덤은 한다고 그랬는데 할지는 모르겠네요. 네, 지금도 송구할 때 140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열심히 저거 투수로 뛰면 150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는 하는데, 왜냐면 주연상 선수도 딱 그 정도 구속이 나왔었다고 하니까. 근데 시즌 시작하기 전에 투수 전향 뭐 이야기 나오더니만 실제로는 타격으로만 나오긴 하더라고요. 두들겨 맞긴 했지만. 근데 홍화철 선수가 3학년인가요? 지금 일단은 투수 폼을 좀 바꾸고 있는 중이라서 그게 적응이 어느 정도는 돼야 또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거라. 졸업반 구속이 155가 나오는 거 아닌 이상은 두드려 맞으면 힘들긴 할 텐데. 얼마나 구속이 얼마나 정도 나오는지 좀 빠르다고 아까는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공이 빠르다? 공만 빠르다? 왠지 리스카트가 140 중반? 그 정도면 좀 약하긴 하다. 좌투인데 145? 좌투인데 145. 그건 좀 이야기가 다르지. 좌투인데 145면 그 정도면 돼. 고등학교 때 그렇게 쳐맞았어요? 그러면 제구가 진짜 안 좋은가 보네. 제구가 그 정도면 고등학교는 통할 텐데. 구위가 많이 낮은가? 자원 145 아직 고등학교 선수들이 대처하기 좀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자완 145, 자완 145. 왠지 왜 우리랑 연결될 것 같냐. 딱 6라운드에 딱 뽑을 만한 선수 같은데. 한, 아니다. 이번에 좀 팜이 괜찮으니까 8라운드까진 떨어지겠다. 8라운드 정도에 딱 뽑을 만한 선수일 것 같은데. 직구 제구 안 되는데 직구 안 치고 변화구만 들어오는 거 같으면 제구가 워낙 안 좋은가 보구나. 그래? 영 안 되네요. 왼손 투수 대책이 없네요. 항상 그래서 작년에 김범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기도 하고요. 아, 한승혁 자리는 어떻게든 채울 수 있지만 김범수 자리 참 채우기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쉽지 않다고. 다 미필이라서. 2년 딱 2년 필요했는데. 변화구도 좀 그렇고. 타자는 안 해요? 진짜 150 찍지 않은 이상은 쉽지 않긴 하겠다. 요르게 선수는 좋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집중력이 약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중력인 것 같아요. 그냥 무슨 뜻이냐면 기술 좋거든요. 솔직히 2군에서 치는 거 보면 솔직히 제일 컴팩트하게 나오기도 하고 참 정말 스윙이 적극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좋은데 1군에 오면 좀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2군은 그 복합적인 걸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치면 치는 거 그것만 신경 쓰면 되는데 1군 같은 경우는 치더라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볼배합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 던지는 선수들도 1군에서는 어찌됐든 볼배합이라는 걸 하니까 2군은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 그냥 직구 위주로만 던져주고 그래서 직구만 때리면 되는데 1군은 어쨌든 변화구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뭐도 생각해야 되고 작전도 생각해야 되고 거기다가 출전 빈도수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 ADHD 저 그 말은 최대한 피했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근데 어쨌든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곳에서는 좀 이렇게 하는데 여기저기서 팍팍팍팍 터지는 때는 좀 못하는 것 같아. 이게 주위가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 주위의 소리들이 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집중을 해야지 이제 되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는 거니까 안타까운 일이지. 185, 186에 키도 꽤 커서 로또픽 할 왠지 8라운드에 왠지 좀 우리 딱 8라운드 우리 스카우트들 모르겠다. 우리 스카우트들 분들 8, 9, 10, 11 이쪽은 아무래도 투수 뽑으면 무조건 구속만 보고 뽑는 경우가 많으니까
서산에서 유럽을만큼 믿을 만한 선수가 별로 없긴 해요. 그것도 그렇고요. 어쨌든 톱타자로서 계속 역할을 하기도 하고. 만 결정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올 시즌까지 1군에서 역할 못하면 냉정히 이제 팀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지. 이제 슬슬 그쪽 나이대가 이제 딱 걸리는 나이가 되거든요. 25 언저리니까 보통 방출은 그때까지 이제 1군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선수들은 해당 상황이 되니까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유로글 선수 정도면 울산에서는 환영하겠지. 중견수도 되고 타격되고 그러니까. 김종수와 박상호 선수 콜업하겠죠. 김종수 선수 좀 걸릴 것 같아요. 구속이 안 나오더라고. 서상 구장 그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140 초반이었기 때문에 김종수는 좀 걸릴 것 같고, 박상원 선수는 한 번 정도 더 던지고 올라오지 않을까요? 박상원 선수는 일단 구속은 나와서 위적으로만 좀 이게 날이 좀 따뜻해지면 그때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황금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일단 지금 성적으로는 힘들 테고 봄이나 여름쯤 이제 구속이 좀 올라오면 그때는 또 이야기가 좀 있겠지. 올라와야지. 평양 같으면 충분히 팔라 구라에 불릴만합니다. 박상원 올리면 강재미 내리겠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누가 내려갈지는 뭐 그거는 선택의 문제니까. 감독의 선택의 문제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냥 9명 불펜하고 그냥 합류시켰으면 좋겠는데 8명 불펜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그냥 박성원이 그냥 이름만 등록시키고 야수가 내려가면 좋겠구만. 김경문 감독 선택이니까요. 누가 내려간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긴 한데, 그러니까 원종혁 선수가 지금 보시면 배제는 못하죠. 솔직히 원종혁 선수도 어쨌든 지금 스윙맨에 있는 상태이고, 또 김도빈 선수나 박준영 선수나 약간 타입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이건 진짜 선택의 문제인 거. 개인적으로는 원종혁 선수 조금 더 세게 썼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세게 썼으면 좋겠는데. 십 10회는 괜찮았어요. 10회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10회 던질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슬라이더도 진짜 좋았을 때 그 무브먼트는 아니긴 하더라도 시범 경기 때 그 풀리던 슬라이더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10회는 좋았어요. 그걸로 끝났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11회에 올라와가지고 풀려버렸어. 모든 구종이 다 풀리니까 답이 없지. 근데 원종혁 선수는 믿기가 어렵고 정규 시즌에 써본 적이 없으니, 김서현 선수를 그러면
원종혁을 못 쓰겠다고 한다면 뭐 김서현을 2이닝을 쓰던 잘라서 2이닝을 김서현이 던지고 뭐 딴 선수가 이제 마무리하고 강재민이 1.1이닝을 던지던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냥 김서현을 1이닝만 딱 던지고 말았으니까. 선택의 문제지. 누가 내려간다 해서 아니 원종혁도 그렇고 강재민도 그렇고 윤산은까지도 요 세 명은 지금으로서 본다면 내려가도 누가 내려가도 이상할 것 같진 않아요. 확실히 윤산욱 선수가 페이스가 안 올라오기는 했더라고. 작년만큼의 그런 활달함이 좀 없어요. 이게 진짜 가을 야구 여파가 있긴 있나 봐. 우리는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오랜만에 나간 거기도 하고 해봤자 조금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뭐 맨날 가을 야구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 없겠지 뭐 그런 거 없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야 있긴 있나 봐요. 나는 이게 오히려 그런 경험이 적어서 그런가? 있긴 있나 봐. 진짜 있기는 야수 3명 황영묵, 장규현, 최인호. 가을 야구 여파가 삼성과 LG한테 세게 왔다고. 근데 그 야구 선수들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면 그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 그 3월, 4월쯤에 가을 야구 했던 팀들이 좀 늦게 출발하는 케이스가 있다. 그냥 이게 생각보다 회복하는 게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거를 얼마나 빨리 이제 페이스를 찾고 승리를 가져가느냐가 중요하다. 그 얘기는 하더라고. 그 얘기는 분명. 여파가 아무튼 처음 느껴보는데 아무리 그래도 물론 이게 언제나 좋았던 선수들도 나오고 안 좋았던 선수들도 나오기는 하는데 베테랑 그룹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 좋았던 게 처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한승혁 선수하고 김범수 선수도 지금 시범 경기 때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이번에 안 좋았잖아요. 있긴 한가 봐요. 확실히 있기는 한가 봐. 빈사 상태가 와도 좋으니 우승 한번 해보자고. 이게 어린 선수들 이야기하면 원래 보통 30이닝 점프시키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원래 어린 선수들 30이닝 점프시키는 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보통 얘기하니까. 이호성 선수도 써봐야 되겠지만 거의 그랬을 건데 점핑
그래서 우리도 자꾸 어린 선수들 2군에서 선발시키는 이유도 그 이유가 있기도 해요. 1군에서 점핑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데미지를 좀 저기를 좀 줄여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도 선발로 일단 기용해가지고 투구수를 좀 늘려놓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점핑도 안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17, 45, 55면 이 정도면 점핑은 아닌데. 저기가 어딨냐? (17.79) 경기당 투구수가 17.79면 나쁘지 않은데. 운동주 관리해서 그나마 꾸역꾸역 쓸고 가는 거 아닐까요? 솔직히 강속구 투수 치고 어깨 안 아픈 선수는 없긴 하니까 강도가 세냐 안 세냐 차이긴 하지. 비슬리 던지는 거요? 비슬리가 롯데 그 선수죠? 우리랑 했을 때 한 번 더 보긴 봐야 되겠지만 이게 너무 저기 뭐냐 이야기가 많아서서 뭐랄까 너무 높은 시야로 봐서 그런가 공략 못할 것 같지는 않았는데 한 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삼성 부상 악재가 많네요. 우리도 조심할 필요가 있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그래서 불펜은 양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진짜 불펜 양이 적으면 주요 선수들이 고생을 안 할 수가 없고 특히나 주자 있는 상황에 올라가면 더 힘을 써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 얘기는 많아요. 엘빈보다 비슬리 선수가 더 나아 보인다는 얘기는. 그래가지고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우리랑 했을 때는 그냥 우리가 낯설어서 못 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더 있어가지고. 물론 더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누구 스타일하고 비슷하다고 말하기에는 좀 쿠에바스? 딱히 연상되는 선수가 없기는 한데 스킨스? 그냥 딱히 누가 딱 연상되고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나마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할 거면 그쪽 아닐까 싶긴 한데 글쎄 더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장기현 선수 포수로는 정짜 안 쓰네요. 아, 냉정히 대타라고 봐야죠. 지금 상황에서는 냉정히 말하면. 저는 오히려 허인서 선수가 언제 마스크를 쓸까 그게 궁금한데. 한 명 부여할지 두 명 부여할지가 궁금해서. 네, 점수차가 벌어졌으니까요. 그런 경우 이제 백업이 이제 남은 이닝을 정리해야죠. 타이트하면 모를까. 이럴 거면 그냥 1군에서 포수 더 연습시키고 1루 준비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대타를 어떻게 할지가 너무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리가 돼야 장기현도 노선이 정해질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최인호 선수, 이진영, 손아섭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진영 선수는 어찌됐든 지금 당장 이원석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면 이진영을 내릴 수는 없어요. 중견수가 가능한 선수가 거기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대수비 요원으로 이진영을 두고 손아섭하고 황영목, 최인호, 장기현까지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참 누굴 써야 될 건지. 구회인가 쳤죠. 장기현 선수가 확실히 타격 능력 자체로 본다면 지금 당장 스타팅에 들어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장기현 선수가 포수만 아니었다면 좀 더 빨리 올라오긴 했을 것 같은데. 이징은 이대로 묻히는 것밖에 안 된다고. 그게 참 애매하죠. 지금으로서는 둘 다 일단은 1루수도 연습하고 포수도 연습하고 그래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약간 어쩔 수 없지. 강백호 선수는 4원 이상 위치가 애매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니까요. 물론 강백호 선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현이 지명타자로 들어갈 것인가라는 좀 다른 문제기는 하지만 왠지 장기현을 백업에 두고 허인서를 약간 지명타자로 쓸 것 같은 상황. 그렇게 썼을 것 같긴 한데 강백호가 없었다면. 지금으로서 장기현 선수를 좀 활용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대타 쓰기도 참 그렇잖아. 최재훈 선수하고 허인서 선수가 있는 가운데서 장기현을 그 자리에 대타 쓴다라는 것도 좀 그렇고. 참 김태현 선수도 있구나. 김태현 선수도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까먹었다. 거의 안 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거의 그냥 전문 지타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보면.
김경문 감독이 당분간은 라인업을 안 건드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라인업을 좀 고수하겠다고 했어요. 그냥 기본 일단은 어느 정도 팀이 이제 정리가 될 때까지는 유지는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럴 거예요. 한동안. 다음 주를 봐야겠죠. 선발들이 이제 올라오면 이제 어떻게 정리할지는 이제 다음에 봐야겠죠. 장기현 안타 치면 대주자 최우빈 바꿀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기도 할 거고요. 오늘도 비슷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은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 올 시즌 끝나고 나면 적이기는 한데, 그 2차 드래프트 이기는 한데, 과연 손아섭 선수가 언제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몰라서. 참 작년에 했구나 참. 맞아. 우리 아무것도 안 했었지. 아무도 안 뽑았었지 참. 솔직히 트레이드 받아줄 것도 없고. 손아섭 입장에서는 1군에 있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한두 타석 들어가서 안 다치면서 3,000안. 근데 3,000안타 도전하려면 좀 격차가 좀 있어요. 냉정히 주전을 하지 못하면 달성하기는 좀 어려운. 말이 3,000안타지 본인조차도 3,000안타는 힘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니까. 2,618안타거든요. 통산. 그러니까 400안타를 쳐야 돼요. 보통 100안타 보통 이제 100안타에서 한 130안타 정도? 주전으로 나가면 대강 그 정도에서 일단 치니까 그 정도 친다고 생각했을 때 많이 치면 150안타에서 160안타 정도 이렇게 치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주전으로 뛰어야 3년 정도. 대타로 하면 어렵긴 하지. 어렵기는. 400안타가 남았으니까요. 솔직히 냉정히 말하자면 은퇴를 했어야 되는 게 맞지. 뭐가? 현대야구는 안타보다는 장타 홈런수를 더 높게 평가하지.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팬분들은 뻥야구 할 때 그때 임팩트가 너무 세서 그래요. 그 생각이 좀 있어. 뻥야구 할 때가 한동안 있었잖아요. 3년 4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주전이면 무조건 3할을 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
3할을 못 치면 주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좀 있어. 그게 예전 뻥야구 할 때 그때 약간 이미지가 있어서. 아직도 3할이 기본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그러다 보니까 노시안 선수 같은 스타일의 선수들이 좀 낮게 평가를 받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긴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메이저에서 타율 신경 안 쓴다 해도 그게 메이저지 KBO가 같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뭐 1루수이긴 하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최은성 선수가 나이를 생각하면 올 시즌까지 1루수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올 시즌까지. 저는 강백호 선수가 개인적으로 말하면 1루수면 메이저는 도전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최은성 다음은 이제 강백호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렇게 그걸 봤을 때는 내년쯤이면 이제 연습 열심히 하고 1루수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우익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고요. 근데 이제 됐어. 일단 뭐 강백호 선수도 메이저에 갈 생각은 있는 선수이니 빠져나가면 빠져나가는 대로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조금 일찍 가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계속 한 2시간 가까이 하기도 했고, 오늘은 이야기할 건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내일도 퓨처스 경기는 있는데 중계는 없습니다. 아마 소식지 기다리시는 분들은 제가 오후에 올릴 생각이고요. 일단 20년 만에 2연승을 했다. 그 부분이 참 와닿는 것 같고, 이제 어떤 면에 정말 KO 팬들한테는 좀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진짜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일단은 2연승을 했으니까 이걸 잘 한번 스노우볼을 좀 굴려봐야죠.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채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